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다수 애국 시민들은 분통이 터져 쓰러질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문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 장관들은 비실비실대는 경향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후보자 청문회나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송영무나 정경두 장관 역시 속 시원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욱 청문회 댓글을 보니 저런 자가 어떻게 군인이 되었으며 별까지 달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후보자 답변이 찌질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국방부 장관들이 하나같이 저런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확실한 신념이 없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말을 버벅대는 경우가 많지요.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카톡만으로 휴가 처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답합니다.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부득이한 경우에 하도록 전화나 전보로 나와 있는데 요즘 수단 자체가 전화나 전보로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추 장관의 경우를 천재지변과 동급으로 보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어떤 특정인으로부터는 극진한 사랑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한기호 의원이 질의합니다. 방송시설 재설치는 군사합의 위반인가 아닌가? 후보자는 한참 머뭇거리다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한기호 의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30군데의 방송시설을 재설치했을 적에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후보자는 또 답변을 못합니다. 한기호 의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헬기는 중앙분계선으로부터 10km, 주로는 16km. 왜 이렇게 해놨는가? 후보자 한참 머뭇거리더니 세부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 앞에 밝히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운 문정부, 북의 김정은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기호 의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태껏 다른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혹평을 했지만 이번 후보자에게는 아직 한마디도 없다. 그렇지요? 후보자가 답합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입니다. 예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기호 의원이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에 대해서 북한이 대남 매체를 통해서 문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몸살을 앓으며 무기 구입에 혈세를 당연하고 있다. 군비 경쟁 부추기는 망동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능가하고 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 죽는다. 재앙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자멸형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기호 의원이 질문합니다. 후보자는 조금 불편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말이죠. 답변이 걸작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카톡만으로, only 카톡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완료하는 거는 안 된다. 왜? 카톡만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 전화
뭐 천재지변, 교통두절, 뭐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나 전보나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수단 자체가 그걸 좀 전화나 정보를 좀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참 상식적인 거는 결론을 내리세요. 이 자리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카톡을 본인 신원 확인된 이후에 보조 수단으로 예를 들어 진단서 보내라 하면 이메일 쓸 수도 있죠. 본인 확인되면 그러면 이메일 보내는 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카톡만으로 예를 들어 상사님 저 누군데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휴가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만으로 A부터 Z까지 딱 끝내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카톡만으로 다 끝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카톡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카톡만으로 신원을 확인합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조항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보고를 받은 지휘관이나 승인권자는 명령을 발령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이 명령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카톡으로 오케이.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Yes. 카톡을 알았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카톡으로만 문답 주고 받으면 왜냐하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끝냅니다. 소통을. 그 생활 기준으로 이걸 특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대전제 군에 본인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톡은 보조 수단이지 그게 주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이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거 좀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세요. 전국이 시끄럽지만 이제 장관이 제 개인으로 카톡이 수단이 될 수 있다,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카톡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카톡이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메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 이게 군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도 군을 장관 후보자 또는 총장이 혼자 이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소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소신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요 소신을 떠나서 기본 상식에 있어서 정소통이 안 되는 분이다. 소신을 떠나서 알았고요. 이후에 답변하시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네. 오늘 저 국방부에서 나온 웹툰이에요. 부정청탁 대상자는 처벌된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병역 부대 배속 보직부여 그러니까 부정청탁의 대상이 뭐냐 처벌되는 이게 궁금한 건데 통역병 시켜달라 하는 거는 부정청탁입니까? 부정청탁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 웹툰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웹툰이 아니고 예. 통역 여기는 행정병 어디에 행정병으로 써주세요. 보좌관이 전화했어요. 이건 부정청탁 처벌받는다고 해놨어요. 국방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통역병 어디 써달라는 청탁은 처벌받는 부정청탁인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쓴소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한 청탁도 처벌받는 청탁 그 자체로 그거 수용하지 않아도 부탁하는 것만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님한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께서 허위 아니냐 하고 강요성으로 요구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19 합의에 대해서 하던 것을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6월 21일 날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를 거론하면서 최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약 30곳을 재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재설치는 군사 합의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방송시설 재설치는 군사합의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건 위반이죠. 뭐 주저할 게 뭐 있으세요, 후보님. 확성기 30개를 6월 21일 날 파기를 선언하면서 설치했다가 3일 만에 철거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설치하는 행위는 분명히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한 이후에는 군사합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국방부에서 어떤 대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 30곳을 재설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경고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피동적으로 가면서 군사 합의서를 지키는 모양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굴욕적이지 않아요? 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셔야죠. 또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것을 실무 검토를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헬기는 중앙분계선으로부터 휴전선으로부터 10km, 드론은 15km입니다. 왜 이걸 하나는 10km, 15km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검토하셨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건 뭐 공개된 거니까 왜 10km, 15km를 했는가? 헬기는 10km, 드론은 15km.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세요? 이제 그 세부 내용은 뭐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서 후보자님이 지명받고 나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대북 맞춤형 코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현 정권의 국방 기조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사라고 직접 평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맞춰줄 사람을 장관시켰으니까 괜찮지 않냐?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전부터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제가 대비 태세 문제나 이런 모든 것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밝혔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청문회를 18대 때부터 했으니까 많은 분들의 장관님, 의장님들 청문회를 했는데 당시에 장관님이나 의장님들이 북한에서 거의 다 빠짐없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했냐 하는 식으로. 근데 우리 서 후보자님께는 북한이 한마디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북한이 대남 매체를 통해서 문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몸살을 앓으며 무기 구입에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군비 경쟁 부추기는 망동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능가하고 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 죽는다. 재앙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자멸행위다. 이렇게 대남 매체에다가 북한의 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대비 태세를 정확히 갖추고 군사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힘으로 뒷받침되면서 대화를 해야 저희가 훨씬 더 협상력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불편한 걸로 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은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온 핵무기를 30기에서 60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다 평가하는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의 전력 증강을 편성한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나세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북한이 대남 우리 군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워낙 짧아서 제가 다 질문을 못 하는데 또 다음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영이었습니다.